지금 시간이 2022년 4월 10일 오늘 일요일이고요. 오후 9시입니다. 자, 코스피 200 지수 먼저 볼 건데요. 바탕화면에 이거 외우시라고 예, 외우시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예, 이걸 무조건 외우세요. 예, 그 분석 자체를 보시려면 이걸 알고 보시는 게 훨씬 더 좀 좋거든요. 그래서 예, 제가 일부러 기본적으로요. 예, 예, 반갑습니다. 기본적으로 볼린저 밴드는 예, 수렴하고 확산이 있습니다. 수렴하고 확산. 예, 이 두 가지를 먼저 알고 넘어가셔야 돼요. 예, 확산은 고려 대상이 아닙니다. 예, 확산 필요 없어요. 예, 그러면 찾으셔야 될 것보다 예, 상단선이 아래 보는 거, 하단선이 위를 보는 거, 이 두 가지만 찾으시면 돼요. 예, 두 가지를 찾으세요. 이 구조만 찾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예, 이 볼린저 밴드를 사용한다라는 거는 이것만 계속 주구장창 쓰는 겁니다. 이 구조만. 상단선이 아래 보는 거, 하단선이 위 보는 거, 이것만 가지고 예, 처음부터 끝까지 가는 거예요. 자, 위에 있는 거는 매도자, 밑에 있는 거는 매수자. 본인이 매수자인지 매도자인지 정의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본인이 매도자면 상단선이 아래를 보는 걸 찾고, 본인이 매수자면 하단선이 위를 보는 걸 찾으면 되는 거죠. 상단선이 어떻게 생겼냐는 매수자에게는 사실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 하단선이 중요한 거지. 매도자에게는 하단선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상단선이 중요한 거지. 자, A, B, C, D 이렇게 봉을 표시해 놨는데요. 이게 뭐냐면 이게 현재봉이에요. 아, 이게 전봉이죠. 전봉. 전봉이고 이게 현재봉입니다. 그래서 고가하고 저가를 높이는 봉, 이런 봉을 좋은 봉이라 그래요. 좋은 봉. 예. A도 좋은 봉이고 B도 좋은 봉이에요. C는요 나쁜 봉, D도 나쁜 봉입니다. 예. 그러니까 고저를 높이는 봉은 좋은 봉이고 고저를 낮추는 봉은 나쁜 봉이에요. 근데 양봉으로 끝나면 좋아요. 그러니까 양봉으로 끝나면 좋아요. 근데 음봉으로 끝나면 나빠요. 예. 자, 음봉으로 끝났으니까 나쁘고 양봉으로 끝났으니까 좋아요. 요 타입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고가 저가 높였는데 양봉인 건 좋고 좋고, 예. 고가 저가 높였는데 음봉인 건 좋고 나쁘고, 그죠? 고가 저가 낮췄는데 음봉이면 나쁘고 나쁘고, 예. 고가 저가 낮췄는데 양봉이면 나쁘고 좋아요. 그럼 여기서 제일 좋은 건 고가 저가 높이고 양봉으로 끝난 거예요. 이거 좋고 좋고예요. 그리고 제일 나쁜 건 고가 저가 낮췄는데 음봉으로 끝난 거예요. 이건 나쁘고 나쁜 거예요. 지금도 나쁘고 미래도 나쁘고. 자, 요 화면을, 이 동영상을 다시 보시거나 예, 그러시면 꼭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제가 일요일 날 방송을 할 때마다 계속 이 화면을 켤 거예요. 왜? 좀 외우시라고. 이해가 안 되시면 그냥 외우셨으면 좋겠어요. 외우셨으면. 최악의 경우에는 그냥 외우자. 그래야
프로그램을 쓸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코스피 200 지수 현재의 봉을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현재의 봉. 자, 먼저 봉 볼게요. 고가 낮아졌죠. 저가 상승 중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봉은 답이 없죠. 그쵸? 지금 현재 기준에서 딱 보면 답이 없는 거예요. 왜? 저가를 깨지 않았기 때문에 고가 저가를 하락시킨 봉도 아니고, 고가를 넘지 않았기 때문에 고가 저가를 높인 봉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간 보는 거예요. 간 본다라는 거는 양쪽 다 기회가 남겨져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매도자도 오케이, 매수자도 오케이입니다. 근데 매도자는 여기에서 기회를 줬고, 매수자는 지금 기회가 왔어요. 예, 그래서 지금 가격은 매수자에게 유리한 가격입니다. 매수자에게. 지금 이 위치는 월봉상 매도자에게 유리한 위치가 아니에요. 매수자에게 유리한 위치입니다. 매수자. 단은 뭐예요? 저가를 깨면 안 돼요. 왜냐하면 고가 저가를 낮추는 봉은 나쁜 봉이에요. 그래서 나쁜 봉으로 매수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가를 깨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혹시 상방을 보고 계신 분이라면 현재 위치에서 지난달 저가 사이의 영역에서 매수 전략을 가져갈 수는 있지만, 저가를 붕괴하면 매수 전략은 실패한 것으로 간주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실패했다라는 건 몇 가지 대응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손절. 지난달 저가 깨면 다 손절해 버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 두 번째는 홀딩.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혹시나 하단선까지 감아 올리면 도망가게. 세 번째는 추매. 추매는 더 사는 거죠. 근데 지금 상태에서 추매는 아닌 것 같아요. 여기서 지난달 저가 깨면 추매는 아닌 것 같고, 홀딩을 하든 손절을 하든 둘 중에 하나의 방법으로 대응을 할 수는 있는데, 어쨌든 지난달 저가를 깨면 이건 상당히 안 좋은 봉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상단선 맞고 내려와서 하단선 아래에 있기 때문에 매도자는 할 일이 없어요. 할 일 없습니다. 매도자는 기도만 해야 돼요. 그렇죠? 매도자는 여기서 뭔가 행위를 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냥 내려가다 하고 끝나는 거예요. 매수자는 판단을 하세요. 매수자는 판단을 하셔야 되고요. 매도자는 여기서 판단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파시든가 아니면 홀딩하든가. 둘 중에 하나만 가능합니다. 자, 월봉은 이렇게 설명을 하고요. 이번 달 거래일이 20일 거래일이거든요. 근데 지난주가 1일, 이번 주가 5일이니까 6거래일이 지났어요. 6거래일. 자, 6거래일이 지났고 총 20일 거래일이니까 28.57%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28.57%. 28.57%인데 지금 거래량은 39.3이에요. 지금 거래량은 39.32입니다. 그러면 10.7%. 10.7% 정도의 거래량이 증가하고 있어요. 하루에
4.76% 정도 사용하니까 2거래일이 넘는 물량이 거래량 증가 추세예요. 이번 달에 거래량 늘면 좋아요. 여기서 좋다라는 건 하락세가 더 크다라는 거죠. 텔레포터님 안녕하세요. 저희 생방 한지 꽤 됐습니다. 몇 년 됐어요. 일요일에는 생방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거래량은 이틀치가 늘고 있고, 종가마저 하락한다. 그러면 최악의 상황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달에 종가가 하락하고 거래량이 느는 게 하방에는 최고예요. 상방에는 최악이고. 왜냐? 이거 설명해드렸죠? 최저가 모드. 최저가 모드는 이거예요. 투자 심리도 요게 종가인데, 종가 투자 심리도인데, 종가 투자 심리도가 이번 달이 최하예요. 최저치. 그러니까 지난달 대비 종가가 하락하면 종가 투자 심리도가 가장 낮은 위치까지 내려가요. 그러면 기존에 만들었던 종가 중에 가장 낮은 종가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1월 달에 만들어졌던 이게 357.98인가? 요 수치보다 내려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번 달에 종가가 하락한다라는 것 자체가 357.98 아래로 내려간다라는 걸 뜻해요. 근데 이게 그냥 보면 그러면 357.98 아래로만 내려가면 되겠네라고 생각하시잖아요. 아니에요. 왜냐면 고버스가 있어. 고버스는 2,580원이 기준이에요. 근데 지금 2,560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가격이 빠진 거를 메꿔야 돼요. 메꿔야 되니까 지수는 더 빠져야 돼요. 왜? 2,580원보다 커야 되거든요. 여기는 최고가 모드라. 그래서 357.98 아래로 내려간다라는 거는 단순하게 357.98 이렇게 끝날 수가 없는 거예요. 고버스 때문에. 그래서 고버스는 더 올라가야 되니까 상대적으로 결국에는 더 내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수는. 그래서 종가가 하락하면 최소한 357 아래로는 간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종가가 지난달 대비 하락한다라고 판단이 되면 1월달 종가 아래로는 내려가겠구나라고 생각하시고 대응 전략을 짜셔야 돼요. 반대로 매수 전략을 가져가신다는 것 자체도 1월달 종가 아래에서 사셔야 돼요. 혹시나 이제 상승하면 상승하겠지만 만약에 하락하면 1월달 종가 아래에서 끝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정도의 속도로 계속 가면 거래량은 늘고 종가는 하락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이게 이제 볼린저 밴드 20 하단선까지 갈 수 있는 여건이 되거든. 여기서 여건이라는 건 간다라는 뜻이 아니라 조건을 만족한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저는 여기 지난달 저가 346.85죠. 여기를 붕괴하면 볼린저 밴드 20 하단선의 위치인 312까지도 잘하면 가시권 안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이번 달에 악재 뜨면 매수 기회는 아닙니다. 이번 달에는 악재가 뜰 경우 매수 찬스라고 보기 어려워요. 지금 중국의 경우에는 상해를 봉쇄하고 있죠. 오늘 뉴스 보니까 홍현실님 안녕하세요. 오늘 뉴스 보니까 여전히 봉쇄하고 있더라고요. 2주째라고 하던데 여전히 봉쇄를 하고 있고요. 2만 명? 2만 명 정도. 아직 확진자가 줄지 않고 있어서. 중국 케이스는 그렇고 러시아는 평화회담에 대한 내용 이제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전에는 뭐 평화회담 한다 그러고 계속 올리더니 요새는 조금 뜸해졌어요. 그냥 소강 상태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 미국은 이제 금리 인상 이슈로 계속 골머리를 썩고 있죠. 그러니까
미국은 미국대로, 그다음에 러시아랑 유럽은 거기대로, 중국은 중국대로 안 좋은 일들이 계속 하나씩 하나씩 예, 터져 나오는 것 같긴 해요. 지켜봐야죠. 어쨌든 그 중에 뭔가 조금 데미지가 될 만한 게 우리 눈에 가시화되는 순간이 오면 그게 정말 주식을 사야 될 절호의 찬스다라고 해석하시지는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위치에서 예, 안녕하세요. 지난달 저가까지의 거리가 대략 9포입니다. 9포. 그쵸? 질문해도 됩니다. 356에서 346점 몇이죠? 8호니까 9포. 9포면 2%는 넘고 3%는 안 되는 그런 수치거든요. 그래서 뭔가 데미지가 있는 악재가 뜰 경우에는 아마도 예, 지난달 저가를 깨면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잠시 텔레포터님이 질문을 하셨어요. 하단선 311은 다음 달 되면 상승하나요? 봅시다. 보죠 뭐. 당연히 상승하겠죠. 예, 올라와요. 어디까지 올라오느냐? 현재 기준으로 어디까지 올라오냐면 320까지 올라옵니다. 320. 8포 정도 올라오네요. 8포. 됐죠? 320. 현재 기준, 현재 종가 기준으로 예, 여기 됐죠? 자, 월봉은 그렇다. 그래서 이번 달에 사실 가장 중요한 종목은 대한전선이잖아요. 예, 지금 코스피 200 지수의 거래량을 만들어내고 있는 종목 자체가 대한전선이니까요. 자, 이제 월봉은 된 거죠. 제가 보기에 진짜 저가만 깨면 뭔 일 일어날 것 같긴 해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 9포 정도만 내릴 수 있는 뭔가 뭔가 악재가 있으면 충분히 좀 데미지가 있는 일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어 보여요. 그게 터질 거냐? 중국은 한번 터졌잖아요. 지난달인가? 바로 가잖아요. 예, 터지자마자 바로 볼린저 밴드 20하단선까지 갔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이 그렇게 갈 정도의 상황이라면 우리도 한 번에 갈 수 있는 여건은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는데 워낙 핸들링을 잘하니까 예, 섣불리 그런 얘기를 하지는 못하겠어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주봉으로 합니다. 주봉. 야간 선물은 못 믿겠어요. 그래서 몇 개 시뮬레이션만 해드릴게요. 자, 그 전에 이붕. 주봉이 있는데, 예? 주봉이 있는데요. 이 봉을 정의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여드린 거예요. 이거는 고가는 낮췄고, 저가도 낮췄고, 그리고 음봉이에요. 그리고 종가도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봉만 보시면 이 봉은 하락봉이에요. 나쁘고 나쁜. 그러니까 주봉은 하락하기 위해 만들어진 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번 주에 주봉은 고가 저가를 낮추고 윗꼬리가 긴 음봉을 만들었기 때문에 일단
하락에 유리한 봉을 만들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주를 볼게요. 다음 주를 봤더니 하단선이 여기 있습니다. 하단선은 여기밖에 없어요. 여기밖에 없습니다. 하단선이 여기만 있어요. 상단선은 강한 건 여기 있어요. 강한 거. 여기서 강하다라는 말은 지난번에 설명할 때 어떤 식으로 설명을 했냐면, 첫 번째 각도가 좋을 것, 두 번째 위치가 좋을 것, 세 번째 사용하지 않았을 것, 이거잖아요. 근데 각도는 괜찮아요. 근데 위치는 별로야. 상단선의 위치는 별로예요.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강한 선입니다. 근데 위치가 365.28 정도 했습니다. 365.28. 하단선을 보세요. 하단선은 각도 좋아요. 이 정도 각도면 진짜 좋은 거예요. 그런데 위치가 안 좋아요.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강한 선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상단선, 하단선 둘 다 괜찮아요. 매도하기에도 나쁘지 않고 매수하기에도 나쁘지 않아요. 근데 둘 다 위치가 안 좋아요. 왜? 고가를 방어할 생각이 없고 저가를 방어할 생각도 없어요. 자, 봉은 저가를 방어해야 매수봉이고 고가를 방어해야 매도봉입니다. 기본적인 거예요. 근데 이건 고가를 방어할 의도도 잘 안 보이고 저가를 방어할 의도도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지금 주봉은 의도가 불분명해요. 의도가 불분명합니다. 만약에 제가 저한테 이 봉을 가지고 너 하락시켜 볼래? 라고 하면 어떻게 하락시킬까요? 저에게. 자 일단 만약의 경우 1포 상승을 시켜볼게요. 1포를 이렇게 상승하면 하단선이 올라와요. 아닐걸요? 내일 곧버스 몰빵 치면 안 될 거예요. 상황을 보셔야 돼요. 지금은 곧버스를 몰빵 칠 자리가 아니죠. 몰빵 칠 거였으면 366에서 쳤어야죠. 지금은 고민을 하셔야 돼요. 자, 잘 보세요. 하단선이 올라왔죠. 그러면 1포가 오르면 상방에 좋아요? 1포가 오르면 오히려 상방에 좋습니다. 1포가 오르면 오히려 상방에 유리한 구조를 만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갭상승이 딱 뜨잖아요. 그러면 매도 쳐야겠다 생각하지 마세요. 이건 상방에 유리한 흐름이에요. 보합은 이건 모르겠어요. 보합은 모르겠습니다. 이게 상방에 유리한 건지 하방에 유리한 건지 모르겠어요. 자, 1포를 내려볼게요. 1포를 딱 내렸더니 이건 저가를 지킬 생각이 없어요. 그쵸? 저가를 지킬 생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개파락이 나와야 돼요. 하락에 배팅하려면 개파락이 나와야 됩니다. 개파락이. 이해하셨죠? 내려갈 거면 개파락이 나와야 돼요. 갭하락. 보합이나 갭상승이 나오면 매도 타이밍을 늦춰야 돼요. 갭하락이 나와야만
하방에 유리하다라는 걸 일단 머릿속에 담아두세요. 일단 다음 주에 해야 될 일은 고가는 아니고 종가랑 저가를 하락시켜야 돼요. 이 두 가지가 다음 주에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는 종가는 다음 주 금요일에 하락시켜도 되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빠르게 저가를 하락시켜야 됩니다. 저가. 그래서 개파락이 나오면 하락에 긍정적, 매도를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락에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시고 갭상승이나 보합에서 시작하면 약간 의심을 해보세요. 자, 이제 일봉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일봉. 이게 중요해요. 지난번에 이 이야기를 제가 동영상을 별도로 만들어서 해드렸는데 그걸 보신 분들은 이 계산법을 좀 이해를 하실 텐데 그 계산법을 모르시는 분들은 일단 동영상 찾아서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내일은 고가 0, 저가 0, 종가 0, 거래량 1구간을 지납니다. 1구간을 지나요. 이걸 지나는데 지금 고가 투자 심의도는 하락, 저가 투자 심의도도 하락, 그리고 종가 투자 심의도는 상승,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종가 투자 심의도는 상승하고 있잖아요. 근데 0구간을 지나기 때문에 종가 투자 심의도는 내일 하락하지 않아요. 하락하지 않습니다. 내일 종가가 상승하든 하락하든 종가 투자 심의도는 하락하지 않아요. 그런데 고가를 못 넘으면 고가 투자 심의도는 하락을 유지하고 저가를 깨면 저가 투자 심의도도 하락을 유지해요. 자, 여기서 개파락이 나왔을 때 주봉의 저가를 깬다라는 거는 일봉의 저가를 깨는 거랑 똑같아요. 이게 주봉의 저가거든요. 그러니까 금요일에 저가를 깨는 행위가 이번 주에 저가를 깨는 행위랑 동일해요. 안 가면요. 3,800원대 안 가면 어떡하실라 그래요. 그걸 고려해야죠. 무조건 가는 거면 주사랑님이 사시는 게 맞죠. 근데 세상에 무조건이란 게 없잖아요. 항상 투자자를 속이는 행위들이 나오기 때문에 안 가는 경우 내가 편하게 빠져나올 궁리도 하셔야죠. 그래서 내가 무조건 이긴다라는 생각만 하고 들어가면 고생하십니다. 내가 질 수도 있고 이번에 안 갈 수도 있다 라고 생각을 했을 경우에 내가 어떻게 할 건지를 그걸 기준으로 판단을 하셔야 좀 더 낫죠. 자, 그러면 여기서 그러면이에요. 금요일에 저가를 딱 깨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게 왜냐? 어차피 지난주 고가는 이번 주 고가는 넘으려면 한참 걸려요. 넘는다 하더라도. 그럼 결국 지금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금요일에 저가를 깰 거냐 말 거냐인데 이걸 깨는 순간 어떻게 되느냐? 저가 투자 심의도가 이렇게 내려가요. 그러면 목요일까지 상승 없습니다. 월요일에 이번 주 금요일 저가 깨면 목요일까지 하방이에요. 목요일까지 하방. 월요일에 금요일 고가 못 넘으면 목요일까지 하방입니다. 이걸 머릿속에 기억해 두시라는 거예요. 특히 저가. 저가 붕괴되면 목요일까지 하방이에요. 일봉은 목요일까지 하방입니다. 목요일까지. 그 얘기는 목요일 날 저가 나올 확률이 높다는 얘기예요. 월, 화, 수목 중에 목요일이 저가 나올 확률이 높은데 그 저가는 이번 주 저가보다 낮을 거예요. 저가는 저가를 보시면 됩니다. 종가가 아니에요. 종가는 계속 움직이잖아요. 저가는 한번 훼손되면 끝이에요. 깨고 오른다고 해서 깼단 사실이 부정되지 않습니다. 고가도 똑같고.
마지막에 어딨냐를 물어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훼손했느냐 안 했느냐 이걸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가 깨면 목요일이 저가가 될 가능성이 높다. 자, 이제 심유를 해볼게요. 이게 재밌는 게 심율이죠. 자, 심율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잘 보세요. 여기 저가 투자 심리도 횡보하죠. 이렇게 횡보하면 끝이에요. 이렇게 횡보하면 그러면 3일 여기까지 목요일까지 하방이 만들어지고요. 예. 그러면 저는 목요일까지는 계속 내려갈 거라고 봐요. 자, 내일 금요일 저가 붕괴하면 목요일이 최저치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목요일이. 시간 나시면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네, 검색이 많이 돼야죠. 자, 머릿속에 기억해 두세요. 머릿속에 기억을 한다. 네, 금요일에 저가를 깨면 다음 주 목요일 정도의 저가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여기서 그런데요. 저가를 깨고 올라가면 어떻게 할 거예요? 저가를 깨고 올라가면 그게 주봉 윗꼬리 그리러 가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무슨 얘기인지? 지금 머릿속에 그려지는 그림은요. 월요일에는 저가만 깨. 월요일에는 저가만 깨고 화요일은 갭상승. 예. 화요일은 갭상승이요. 웃기죠? 월요일은 저가 깬다고 하고 화요일은 갭상승이라고 하면 웃기지 않으세요? 그리고 수요일날 내릴 것 같아요. 수요일날 깊게. 그리고 목요일날 바닥 치는 거죠. 만기일이니까. 저라면 그렇게 그릴 것 같아요. 저라면. 자, 월요일은 저가만 깬다. 금요일에 저가만 깬다. 왜? 이건 하락할 거라는 의지만 표명하는 거죠. 그리고 화요일에는 주봉의 윗꼬리를 그려야 되니까 위로 간다. 즉 화요일날 위로 가는 건 일봉상으로는 상승이지만 주봉상으로는 윗꼬리가 너무 없어서 의도적으로 윗꼬리를 그리기 위해서 올라간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수요일날 내리면 최저가 모드가 돼요. 수요일날 내리면 다시 최저가 모드의 형태가 되기 때문에 월요일날 만들어진 봉 밑으로 내려가는 그런 성격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월요일은 단봉을 그려야 돼. 단봉. 월요일에 필요한 건 장대봉이 아니라 단봉이에요. 예, 주사랑님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주사랑님 사신다고 얘기하시길래 적당한 형태의 봉의 모습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할게요. 대놓고 선택을 하세요. 자, 봉을 그리는 방식에 있어서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자, 월요일은 단봉이요. 화요일은 갭상승하고 무너지는 봉, 수요일날 개파락해서 처박는 봉, 목요일날은 그냥 나가리 되는 봉, 이런 식으로 그리면 조금 봉 그리는데 문제가 없을 것 같긴 해요. 예. 근데 이제 최악의 경우는 뭐냐? 월요일날 쏟아져 버릴 경우. 이게 문제거든요. 월요일에 그냥 쏟아져 내릴 수도 있잖아요. 그 시나리오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일반적인 케이스의 만약에 흐름이면 저는 월요일날 금요일 저가 끼고 단봉에 화요일 갭상승에 수요일 개파락에 목요일 하락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이렇게 그리면 만족스럽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떤 케이스가 있냐면 자 지금 제가 뭘 보여드리는지 보세요. 돈이에요. 돈인데
잘 보시면 4월 6일 4월 6일하고 4월 7일에 선물 매도를 했어요. 4월 6일, 4월 7일. 4월 6일, 4월 7일. 왜 이 날짜를 설명을 하느냐? 그럼 4월 6일이 언제인지 보세요. 4월 6일. 이 날이에요. 7일. 이 날이고. 이게 뭘 뜻하느냐? 이전에는 없어. 이전에는요, 선물 매도가 없다고요. 없죠. 누적으로 선물 매도가 없잖아요. 외국인이 들고 있는 선물 매도는 여기서 6천억, 그리고 여기서 9,400억이에요. 여기 없어요. 선물 매도 여기서 안 했어요. 없어요. 그러면 여기서 매도 친 거 6천억에 여기서 매도 친 거 9,400억 정도 합치면 단가가 한 요 정도 나와요. 360 아래에 나옵니다. 360 아래. 그 말은 360 넘기 힘들다는 얘기죠. 지금 상태에서 360을 넘기는 쉽지 않아 보여요. 왜? 360에서 356은 4포밖에 안 돼요. 4포. 그러면 4포면 1.3%? 밖에 안, 1.2%, 3%밖에 안 되는데 이 안에서 선물을 1.4조를 못 사요. 너무 좁아. 제가 보기에 한 5천억만 사도 4포 올라갈걸요? 그러면 손실이에요, 외국인. 외국인 손실이라고요. 예, 여기서 4포만 딱 끌어올리면 자기 똔똔이란 말이에요. 근데 1.4조를 다 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골치예요. 올라갈 수 있는 폭이 제한적이라 윗꼬리를 얼마나 달 수 있을까? 라는 의구심이 있어요. 그래서 개파락이 심하게 오면 금요일 고가가 넘지 않는 상태에서는 매도 전략을 사용할 수 있어요. 돈을 보세요. 돈. 외국인이 선물 매도로 나서면 월요일이 고가일 수도 있어요. 외국인이 선물 매도에 나설 경우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충분히. 왜냐하면 지금도 1.4조 들고 있는데 여기서 돈을 더 보태보세요. 그러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선물 매도의 평균 단가 위로는 잘 안 올리거든요. 그럼 지금 360인데 여기다 매도 더 치면 더 낮아질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올라갈 수 있는 폭이 계속 제한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한번 감안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공격적으로 선물 매도에 나서면 월요일이 고가도 될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지금 개인 현물 4조 사요. 4조. 현재 4월달 들어서 거의 4조예요. 지금 거래일 수로 6거래일. 6거래일 만에 4조? 6거래일 만에 4조면 66에 36, 67에 40이잖아요. 6천억 이상 사는 거예요, 지금 하루에. 개인이 하루에 6천억 이상씩 사는 장이라 뭔가 있긴 있다 라고 보여져요. 뭔가 있긴 있다. 이게 상방으로 갈 가능성은
현물로 봤을 때는 저는 거의 5%도 안 된다고 봐요. 예. 옵션을 떠나서 이 현물 구조로는 위로 갈 의지는 일단 거의 없는 게 아닌가라는 착각이 들 정도니까요. 어쨌든 그렇다. 지난번 하락할 때요. 지난번 하락할 때 봉이 있는데 잠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지난번에 어떻게 하락했냐? 여기죠. 지금 느낌이 요 느낌이에요. 요 느낌. 그러니까 월요일이 딱 요 느낌인 것 같은 거예요. 보이세요?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자, 여기가 양봉이죠. 이게 양봉이에요. 그리고 여기가 양봉입니다. 여기. 이봉이랑 비교하시면 돼요. 여기 양봉. 그쵸? 그 다음에 고가 넘어서 자빠진 음봉이 하나 나오는데, 고가 넘어서 자빠진 음봉이 나오고 그 다음부터 스트레이트로 봉을 4개를 눌러요.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눌렀거든요. 예? 그쵸? 4개 누르고 4개 눌렀는데 마지막 봉은 갭 상승 후 내려요. 여기도 갭 상승 후 내리죠. 자, 개파, 그죠? 개파락하고 갭 상승하잖아요. 개파락하고 갭 상승해요. 그리고 음봉 마감이고, 그리고 음봉 마감이. 지금이 2022년 1월 19일 자봉의 위치에 다음 주 월요일이 해당될 가능성이 높아요. 제 머릿속에 있는 지도에는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화요일 올랐다가 수요일 내린다. 그리고 목요일 날 작살나는다라는 게 이 그림이에요. 요걸 잘 보세요, 그냥. 그렇죠? 월요일 날 저가 깨고 올랐다가 내려요. 단봉이라 그랬잖아요. 고가를 넘지 않아요. 그러고 나서 화요일 날 올랐다가 수요일 날 내리면 월요일보다 더 내리죠. 그리고 목요일 날 와장창 내리는 이런 흐름이 사실 이 그림을 보면 1월 달에 그렸던 그 느낌이랑 굉장히 비슷해서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했는데 고가가 월요일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참고하셨으면 좋겠다. 네, 참고하시라고. 지금 머릿속에 있는 봉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지금 이런 식으로 내리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개인 현물을 계속 사대니까. 그렇죠? 자, 누가 옵션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옵션도 보죠 뭐. 자, 이거는 옵션입니다. 누적만 볼게요. 일단 누적으로 보시면 개인이요. 저는 개인이 제일 중요해요. 개인. 개인 보자고요. 자, 개인인데요. 요렇게 사. 그죠? 그러니까 360은 아니야. 현재 기준에서.
그죠? 360은 아닌 거야. 안 가고 싶은 거죠. 저걸 청산하지 않는 이상. 물론 지금 수량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이걸 정리하면 갈 수도 있겠죠. 네. 얘네는 안 가고 싶어 해요. 보시면 금투는 안 가고 싶어. 개인은 가고 싶고 외인은 고민 중이에요. 그죠? 예, 외인은 고민이에요. 외인은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어. 중요한 건 개인이 가고 싶어요. 개인이. 자, 반대로 여기는 개인이 막아놨어요. 개인이 막아놨고 얘네는 여기를 뚫었어. 그쵸? 그러니까 외국인은 내가를 품매도 하긴 했지만 외가를 매수하고 있는데 개인은 내가를 매도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건 이 밑으로 내려가고 싶어 하는 거죠. 그래서 개인의 포지션만 보면 예, 올라가지 않고 내려갈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는 거죠. 개인만 망가뜨린다고 가정을 해보면 그러면 60 이상은 오르기가 쉽지 않아 보이고 그죠? 60 이상은 오르기가 쉽지 않아 보이고 50 아래는 내려갈 수 있어. 예. 이 지금 만들어진 개인의 옵션 누적만 보면 그래 보여요. 50 아래로 가면 개인은 죽어요. 근데 위로 가면 개인이 돈을 벌어. 그러니까 위로 안 가는 게 개인을 죽이는 일인 거죠. 이걸 그래프로 보면 조금 더 명확할걸요? 자, 이게 누적이에요. 340에서 380으로 잡고 옵션 합으로 보면 개인 보세요. 올라가면 좋아요. 예, 올라가면 좋습니다. 이 상태에서 개인을 죽이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예, 지금까지 이렇게 지켜보니까 이렇게 된 형태에서 개인을 죽이는 방법은요. 그냥 밑으로 내려 꽂는 방법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양매수를 시켜요. 예, 이 위치에서 개인에게 양매수를 시키면 어떻게 되느냐? 지금 위에 수익 구간이 꺼져요. 예, 이 콜 쪽에 만들어진 수익 구간이 밑으로 꺼집니다. 그래서 손실이 나요. 횡보를 해도 손실이 나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올라가는 게 아니라 내려가든가 횡보하면서 개인에게 양매수를 줘야 돼요. 외가 콜을 잔뜩 사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이 현재 위치에서 손익이 이렇게 밑으로 수익 곡선이 손실로 내려가요. 손실로 내려가면 이제 움직여도 다 손실이니까 상관없죠. 근데 지금 위치에서는 올라가면 개인이 좋은 거예요. 개인에게 좋은 구조예요. 어차피 증권은 양매도입니다. 증권은 양매도예요. 그러니까 움직이고 싶지 않은 거죠. 증권은 오르기도 싫고 내리기도 싫은 거예요. 지금 그리는 봉이 딱 증권이 그리고 싶은 봉이잖아요. 근데 외국인은 위든 아래든 크게 가야죠. 개인은 위로 가야 돼요. 위로. 개인은 위로 가야 되니까 지수는 아래로 가야겠죠. 개인은 위를 원하니까. 증권이 먹더라도 위로 안 먹고 아래로 먹어야겠죠. 양매도를 먹어도. 자, 개인이 현물을 매도해요. 아니 매수해요. 외국인이 선물을 매도해요. 개인이 상방을 봐요. 그러면 지금 옵션 포지션을 풀지 않는 한은 상방은 제한적일 가능성 충분히 있다고 보십니다. 옵션으로 봤을 땐 이래요. 그러면
외국인은 상방으로 갈 수도 있잖아요. 있어요. 그래서 제 머릿속에 있는 건 얘네는 미니랑 이거 어느 정도는 해지한 것으로 보여요. 근데 개인은 미니 해지가 없어요. 미니 옵션에 개인 포지션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개인 포지션만 보는 게 어쨌든 미니의 개인 내역이 거의 없어서 개인이 손실 나기에는 그냥 옵션을 보는 게 딱 좋은 것 같아서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는 개인이 양매수를 해야 지금 위치에서 움직이지 않아도 되지만, 만약에 지금 개인이 현재 포지션대로 있다면은 오히려 외국인은 밑으로 눌러야 개인을 죽일 수 있는 이제 그런 상황으로 보여져요. 하여튼 이제 봉에 대해서는 다 어느 정도는 설명을 해드린 것 같죠? 빠뜨린 거 있나요? 돈 얘기도 다 해드렸고, 옵션 포지션도 봤고, 그쵸? 자, 그러면 이제 빠르게 몇 가지만 더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삼성전자. 자, 월봉 저가 깼어요? 예. 월봉 저가 깼습니다. 그쵸? 월요일, 그러니까 4월 첫 거래일에, 아니, 첫 거래일 시작하기도 전에, 예. 삼성전자 월봉 이야기할 때 기억나시죠? 차트 이건 아예 작정하고 그린 거다. 예. 멈추지 않는 한 59,200원까지예요. 멈추지 않는 한 59,200원까지 가는 흐름이에요. 그럼 이제 멈춘다라는 게 뭐냐 도대체. 멈추지 않으면 59,200원까지 갈 건데, 멈추는 건 뭐냐. 멈추는 거는 저가를 지키는 거죠. 그래서 주봉으로 끊어서 보세요. 주봉으로 끊어서 보시면 됩니다. 예. 현재 주봉은 다음 주도 저가를 깰 생각이 있어요. 예. 이건 저가 깰 생각이 있는 겁니다. 이거 갭상승 안 나오면 67,300원대까지는 또 내려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음 주도 하락에 유리한 구조가 만들어져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상단선이 여기 있어요. 68,400원. 그러니까 한 600원 정도의 그 상승 폭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것 때문에 제 생각엔 이것 때문에 화요일 날 반등이 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월요일 날 시가를 보고요. 월요일 날 시가를 보고 월요일 오후에나 이 삼성전자에 관련된 자료를 한 번 더 공유를 짧게라도 해드릴게요. 유튜브가 아니더라도 채팅방이라도 올려서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월봉은 59,200원으로 가는 흐름이고, 그 다음에 주봉은 저가를 한 번 더 깰 수 있는 흐름이다 보니까 다음 주까지는 이제 또 지켜봐야 되는 거죠. 저가를 깨면 계속 지켜보는 거죠. 저가를 지키면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고민을 해야겠지만, 아직은 저가를 지키는 상황이 아니라 저가를 붕괴하고 내려가는 흐름이다 보니까 59,200원으로 갈 수 있다라는 가정을 갖고 바라보는 거고요. 지금 삼성전자가 지난달 저가를 깼잖아요. 그럼 잘하면 코스피 200 지수도 지난달 저가를 깰 수 있는 거죠. 시총 1위가 깼는데, 시총 2위는 모르겠는데 시총 3위도 깼죠. SK 하이닉스도 지난달 저가 깼습니다. 그러니까 국내에서 최고의 기업 두 개가 지금 월봉상 지난달 저가 깨고 무너졌는데, 그 나머지 지금 잡주들이 시장을 떠받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코스피 200 지수의 월봉이 저가를 지키고 있긴 하지만 잘하면 저가를 충분히 깰 수도 있는 그런 여건은 충분히 남아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삼성전자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그런 용도입니다. 자, 고포스를 들고 계신 분들이 있으니까 고포스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월봉 상단선 위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할 얘기 없어요. 지금 상단선 위에 있기 때문에 매수 못해요. 2,540원. 그러니까 만약에 고포스를 사고 싶다 그러면 2,540원보다 낮아야 돼요. 예.
2,535원이요. 만약에 난 미치듯이 고버스를 사고 싶다 그러면 2,535원부터 가능해요. 부터 2,535원. 네, 이게 고버스를 매수할 수 있는 최대가입니다. 이상으로는 하면 안 돼요. 사시고 싶으면 이 가격만 기억을 하세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홀딩 영역이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얘는 최고가 모드의 형태를 가지고 있어서 1월 종가보다 높아야 된다고요. 이번 달에 종가 상승이면 2,580원 위로 올라가야 돼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고가도 사실은 2,750원 위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고버스의 논리로는 지금 적정 가격은 2,750원이 넘어요. 그래서 일단 매수자는 계속 홀딩을 해본다. 그리고 이제 다음 달이 되면 조금 더 이제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다음 달부터는 1구간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번 달까지만 상방에 우호적이고 다음 달부터는 상방에 우호적이 아니라 약간 적대적으로 해석을 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번 달이 양봉으로 끝나면 다음 달은 우호적으로 바뀌고 이번 달이 음봉으로 끝나면 다음 달은 적대적으로 바뀐다라는 점은 감안을 하시고 보셔야 됩니다. 자, 고버스 월봉 거래량 23.11%입니다. 23.11%. 5% 감소하죠. 28.57%에서 5% 정도 감소하고 있으니까 하루치가 줄고 있어요. 지금 양봉이 나고 있지만 거래량은 안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긍정적이에요. 자, 지금 고버스는 긍정적, 코스피 200 지수는 부정적이죠. 거래량이 이틀치가 더 나왔기 때문에 다 대한전선 덕분입니다. 자, 주봉. 주봉을 보시면 양봉으로 끝났죠. 문제는 하단선이 발달한 게 없어요. 지금 하단선은 2,445원에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봉을 이용해서 매수 전략을 가져가기에는 너무 변동폭이 커요. 상단선의 위치는 지금 현재로는 등가 기준으로는 2,575원. 그러면 2,575원 위로는 이제 매수는 안 되는 거예요. 갭상승이 나오면 오늘 종가 아래를 노리셔야 되고, 종가 아래. 보합으로 시작하면 조심스럽게 접근하셔야 됩니다. 아래 꼬리가 좀 더 달린다라고 생각하시고 접근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일봉은 월요일에 매수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봉은 매수가 가능하고 주봉은 매수가 불가능하죠. 이 구조는 뭘 의미하냐면 매수가는 일봉 사용하고 손절가는 주봉 사용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매수 전략을 가져가겠다 그럼 일봉 하단선 밑에서 사고 지난주 저가만 붕괴되지 않으면 그냥 홀딩하고 가는 거죠. 그래서 매수를 하신다면 월화 안에 매수 전략을 가져가셔야 돼요. 돈의 흐름을 좀 지켜보자고요. 내일 돈의 흐름을 지켜보고 괜찮은지 아닌지 이제 그걸 확인을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시간은 나쁘지 않아요. 근데 지금 중요한 건 주봉이 도와주질 않고 있기 때문에 일봉을 굉장히 신중하게 보셔야 됩니다. 월봉은 사실 이제 매수로부터 너무 멀어져서 전혀 도움이 안 돼요. 타이거도 똑같죠. 지금 상단선 위에 올라가 있어서 그냥 올라가길 바라는 거지 여기가 매수를 해야 될 최고의 자리다라고 얘기할 수 없고요. 자, 만약에 이제 그 코스피 200 지수가 지난달 저가를 깨고 고버스가 지난달 고가를 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는
어디까지 갈 수 있느냐 이렇게 쭉 올려보시면 여기 볼린저 밴드가 있어요. 그래서 타이거는 4,000원, 타이거는 4,000원까지 보여요. 4,000원. 그리고 코덱스는 3,865원이요. 네, 3,865원까지 보입니다. 이거 참고하십시오. 그러니까 고가를 넘는 상황이 온다면 꽤 목표가가 높아져요. 저는 4,000원 가면 타이거는 100% 넘습니다. 자, 타이거 주봉 답 없죠? 네, 타이거 주봉은 답 없습니다. 답이 없어요. 이거는 차트로 봤을 때는 뭐 할 게 없어요. 네, 차트로 보면 할 게 없다. 네, 중간에 이제 하단선 찍으러 오면 매수 전략을 고민해 볼까? 예, 할 게 없어요. 일봉은 매수 전략이 가능하고, 그러니까 지금은 예, 고버스는 일봉만 보셔야 돼요. 주봉을 봐서는 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니 일봉의 하단선을 타고 가는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일봉이 저가를 지키면 매수하는 거예요. 일봉이 전봉 저가를 붕괴하지 않으면 사는 거죠. 자, 월요일에 금요일 저가를 깨지 않는다? 매수. 월요일에 금요일 저가를 깬다? 하루 패스. 화요일에 월요일 저가를 깨지 않는다? 매수. 예,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게 지금 상태에서는 가장 최적의 거래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굿보스까지 다 설명이 됐죠. 마지막으로 돈 좀 볼게요. 돈. 자, 올해요? 올해 1월부터요. 올해 1월부터 지금까지 개인이 8천억 샀습니다. 8천억. 팔았어요. 고버스를. 그쵸? 1월 1일부터 지금까지 고버스를 8천억 팔았어요. 고버스 시총이 2조예요. 고버스의 시총이 2조입니다. 2조. 2조 원 중에 8천억 팔았다는 얘기예요. 8천억. 40%. 그죠? 개인이 고버스 40% 팔았다는 얘기예요. 올해만 시총의 40%를 내다 던졌어요. 무슨 뜻인지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작년 7월부터 던진 건 1조 2천억이에요. 1조 2천억. 자, 시총 2조짜리. 시총 2조짜리를 1조 2천억 던졌으면 몇 프로 던진 거죠? 60% 던졌습니다. 60%. 됐죠? 네? 지금 2조 원, 2조 원, 2조 원짜리 시총 2조 원짜리 주식을 60%를 정리한 거예요. 개인이 60% 정리했어요. 40% 남았어요, 이제. 그 40%는 개인이 들고 있는 거고 60%는 이제 개인이 안 들고 있는 거죠. 논리적으로 보면 그렇잖아요. 지금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네? 여기서 올라가면 누가 좋아요? 기관이 좋죠. 기관이 좋습니다. 개인이 좋은 게 아니에요. 개인 많이 팔았다니까요. 그래서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보여드릴 게 있는데, 자, 이게
아, 됐다. 자, 잠깐만요. 아, 진짜 힘드네. 아, 됐다. 오, 이게 이렇게 어려워요. 자, 이게 뭐냐면요. 매물대 차트예요. 매물대 차트. 예. 그래서 2020년 2월 달부터 이번 달까지의 매물대를 잘 보세요. 그러면 67%가 요 범위 안에 있어요. 67%. 67%가 얼마 밑에 있냐면 2,620원 아래에 있는 거예요. 67%가 2,620원 아래에 있습니다. 이거 무슨 얘기냐면요. 아까 보여드렸죠. 2021년 7월 달부터 지금까지 개인이 곧버스 매도한 금액이 1조 2천억이잖아요. 60%. 예. 지금 이만큼 손절했다고요. 이만큼 손절한 거예요. 67% 정도가 손절을 해서 손절 안 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단가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요 위에 4.5%, 요 위에 5.2%, 여기에 2%. 이해되시죠? 이게 지금 개인이 들고 있는 단가예요. 단가. 매물대. 아직 손절 안 하고 버티시는 분들이 가지고 있는 물량 분포예요. 근데 신기한 건 여기 없어요. 여기 없죠? 4,000원 밑에는 물량이 아예 없어요. 지금 물량 갖고 있는 거는 3,200원 밑에 3,200원에서 요 사이 2,620원 사이에 3.6%예요. 3.6%. 이거 얼마인 줄 아세요? 3.6%? 2조 곱하기 2조 곱하기 3.6% 720억. 예. 그러니까 하루에 720억을 던지면 4,000원대까지 매물대 비는 거예요. 그런 뜻입니다. 생각보다 물량 없어요. 지금 들어 올리면 매물대 없다니까요. 예. 그러면 기관은 2,620원 밑에서 60% 넘게 샀잖아요. 예. 기관은 60% 들고 있어요. 지금 들고 있는 게 기관이라니까요. 걔네들이 올리면 자기네들은 수익이에요. 개인은 못 벌어. 왜? 다 손절했어요. 지금 4,000원 밑에 들고 있던 사람들 다 손절했어요. 다. 싹 다 손절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거기 갔을 때는 이득을 보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왜냐? 지금 남아있는 손절 안 한 사람은 4,000원 위에 들고 있지. 4,000원 밑에 들고 있는 사람들은 3.61%한 700억 밖에 안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700억 끝 하루 이틀이면 털어요. 그래서 정고점을 뚫으면 4,000원까지 열렸다는 얘기가 그런 의미예요. 없어요, 매물대가. 이것도 참고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결국에는 지난달 고가를 넘느냐 마느냐의 싸움인 거예요. 지난달 고가를 넘느냐 마느냐. 곧버스가 지난달 고가를 넘을 거냐. 코스피 200 지수가 지난달 저가를 깰 거냐. 둘 중에 하나 먼저 하나만 나오면 나머지는 간다. 라고 보여지고요. 나머지는 다 준비가 돼 있잖아요. 곧버스는 개인이 지금 1.2조 원이 넘는 돈을 손절했고 매물대는 4,000원까지 비어 있고 개인은 현물을 엄청나게 사고 있고 지금 이번 달만 거의 3.9조 원 샀으니까 외국인은 선물을 만기 이후 1.4조 원을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여건상 충분히 해볼 만한 위치에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은 들어요. 꼭 간다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자금은 아직까지 그런 의도를 담고 있다라고밖에 해석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제 뷰는 아직도 하락에 고정되어 있습니다. 개인이 현물을 팔 때까지. 개인이 현물을 팔아치울 때까지는 어쨌든 하방에 대한 뷰는 그대로 유지한다. 개인이 손절을 해야 되거든요. 지금 너무 많이 들고 있어요.
130조가 이제 넘을 것 같은데. 그럼 결국에는 개인이 이렇게 매수하는 점은 답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계속 하방에 대한 뷰를 그대로 유지할 거고요. 이게 월요일이 고점이 될지 화요일이 고점이 될지 그걸 모르겠어요. 이번 주 저가를 깼을 때 월요일이 고점이냐 화요일이 고점이냐라는 걸 제가 모르겠어요. 그래서 곧버스를 사셔야 되는 타이밍에 대해서 함부로 이야기하기에는 어렵고요. 만약에 사고 싶다 그러면 코스피 200 지수로 358.5 정도 이상을 노리시고, 예, 그게 곧버스 가격으로 환산하면 2,535원, 예, 이렇게 보시고 정말 욕심 난다 그러면 저 가격을 노려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됐죠? 혹시 오늘 새로 오신 분 있나요? 새로 오신 분 계시나요? 제가 한 세네 분 정도 지금까지 방송을 해보면 방송을 할 때마다 세 분 정도는 새로 오시는 것 같더라고요. 새로 오신 분이 계시면, 자, 본인이 곧버스를 거래한다 그러면 저희 곧버스만 관심 있는 분들 모여서 대화방이 있으니까요. 오세요. 오시면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나눕니다. 잠깐만요. 이상하네. 여기 이상해요. 채팅 진짜 이상한데? 잠깐만요. 저희 들어오려면 참여 코드라는 게 있어야 되거든요. 예, 참여 코드라는 게 있어서 뭔가 카톡이 바뀐 것 같아요. 잠깐만요. 참여 코드가 어디 있지? 네, 여기 있습니다. 참여 코드가 여기 있는데 제가 그 참여 코드 값 공유를 해드릴 테니까 관심이 있으시면 대화방에 함께 참여를 해주세요. 그러면 자, 잠깐만요. 공유해 드릴게요. 뭔가 되게 복잡해진 느낌이에요. 예, 이게 참여 코드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를 짓고요. 변동사항이 생기면 월요일에 시가 찍고 나서 다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지금 제가 했던 얘기에서 뭔가 바꿔야 되거나 아니면 뒤집어야 되는 내용들이 있으면 월요일 시가를 보고 다시 말씀을 드리고요. 매일 오전과 오후에 걸쳐서 계속 동영상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실시간만 하는 게 아니고 매일매일 올라오니까요. 구독하시고 보시면 굉장히 주기적으로
동영상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일단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녹화는. 예, 감사합니다.